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반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눈을 떠보면 파티 청구서가 날라왔어요. 네, 신나게 에코프로 형제들이 초청한 여름 무료 선상 파티에 놀러를 갔는데 공짜인지 알았는데 이제 청구서가 날라온 거죠. 생각보다 더 비싼 청구서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찍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무료인지 알았는데 이 파티가 신나는 게 지속적으로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청구서가 날라왔죠. 그러나 이제 파티에서 오래 놀아왔던 사람들은 언젠가는 청구서가 날라올 것이다, 또 숙제가 있을 것이다, 행오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행오버가 상당히 머리를 아프고 건강을 좀 해칠 위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드디어 날라온 거죠. 네, 오늘 2차전지하고 반도체 관련주들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반도체야 이제 시작이니까 밀렸다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꼭대기에서 이렇게 청구서가 비싸게 날라오면 회복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또한 회복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이 찍힐 수 있죠. 머리가 복잡한 아침 시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일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0.47, 다우는 정말 무섭게 올라가네요. 나스닥은 오늘 2.05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 대부분이 우리 테슬라하고 엔비디아하고 TSMC, AMD,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모두 하락하면서 시장을 살벌하게 지금 청구서를 보낸 거죠. S&P 500은 0.68% 하락을 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종목 한번 봅시다. 다우 중에서 존슨앤존슨 실적이 참 좋았죠. J&J가 실적이 좋으면서 6% 상승. 골만삭스 어제 박살났다 오늘은 다시 올라오네요. 보잉 2.4, 머크앤컴퍼니 2.4, IBM 2.1. 이런 전통의 강자들은 이 장에서 나름대로 실적도 괜찮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걱정도 없고, 또 파티도 참여도 하지 않고, 너무 또 참 자기가 스스로 참 가지도 않았고, 이러한 것들이 꾸준히 야금야금 아주 강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미국 다우 종목 30의 모습입니다.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다우 9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2017년 이후 최장의 상승이다. 미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2만 8천 명, 2주 연속 감소를 했지만 22만 명을 여전히 윗돌고 있으면서 미국의 긴축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미국 개인 투자자 증시 낙관 심리 2년 내 최고다. 참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무섭게 다가오는 거죠. 네, 채권에 가서 짱 박아놓던 돈들을 빼서 주식시장에 달려와서 이제 에코프로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답글을 달고 있는 이 정도의 수준이면 거의 다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핑퐁 외교의 키신저가 4년 만에 방중을 했죠. 시진핑과 환담을 하면서 뭔가 중간다리 역할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에너지 관련 기업 120여 개 기업에 대해서 기업과 개인을 제재를 강화한다. 우리나라의 압수수색 영장 막 발부하면서 모든 걸 압수수색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과연 미국의 이런 형태가 이 상황을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시간은 지연해 줄 수 있지만 이게 과연 해결책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은 좀 스럽죠. 천연가스는 6%나 급등을 했습니다. 공급 감소 전망, 날씨, 뜨거운 날씨, 홍수, 재해, 이 모든 것들이 여름에 천연가스 소비를 늘리고 있는데 공급 감소 전망으로 천연가스하고 흑해 곡물 협정으로 밀 가격이 14%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러시아가 바다 지뢰를 설치하고 폭격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려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곡물 수출 관련된 배를 과연 빌려주고 운항을 해줄지 고민이 되는데, 무서운 것은 이것들 전부 제3세계 가난한 나라로 간다는 거죠. 아프리카, 라틴 이런 가난한 나라로 곡물들이 수출되고 있는데, 역시 전쟁 상황에서는 빈자와 있는 자의 그 생활 수준, 그 고통의 지수가 달리 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인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쟁이든 어떤 상황이든 이런 블락을 걸면은 이건 반인륜적인 모습이죠. 테슬라
안전벨트와 카메라 개념으로 17,000대 리콜을 하겠다. 이제 다양하게 테슬라를 압박을 하네요. 테슬라의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에서 리콜까지 겹치면서 오늘 테슬라가 9% 넘게 하락을 했는데 한국 시장에서 테슬라 관련 주식들의 박살은 당연히 예상이 되죠. 여기서 TSMC까지 오늘 실적이 생각보다는 안 좋았어요. 실적이 특히 영업이익률이 많이 부러지면서 그동안 기대를 걸었던 TSMC 관련주가 이제 불행히 찾아왔는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이것을 받아서 반대로 행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냐. TSMC가 부러지면 삼성도 같이 부러진다. 이게 똑같은 속설이다. 잘 나가던 TSMC도 이렇게 어려움을 처한다면 삼성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 따라서 오늘 TMC발 주가 관련 종목들의 주가 하락은 눈에 뻔하니 나타나는데 이게 삼성 관련된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까지도 다 같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문제죠. 100 이하로 내려갔던 달러 지수가 야금야금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크게 상승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0.6% 상승하며 100달러 정도로 넘어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금선물은 0.4% 하락을 했고 오늘 문제는 이제 국채 금리죠. 오늘 엄청 크게 상승했는데 2년짜리는 4.845 몇 bp 9bp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년짜리가 많이 올랐죠. 3.858 네, 11.8bp나 금리가 오르면서 안정을 찾아가던 금리가 들썩들썩 에너지 가격이 들썩들썩 뭔가 좀 불안한 글로벌 시장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WTI도 0.48% 상승하며 75.82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 주가 한번 봅시다. 테슬라 9.74%나 하락을 했네요. 네, 262.90. 이제 고민이 머릿속이 복잡하죠. 과연 테슬라는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테슬라가 이제 싸게 파는 것을 줄이면 결국 Q가 주는데 이러면 수익률은 방어할 수 있지만 또 Q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또 시장이 가만 놔두지 않을 가능성. P와 Q가 동시에 성장하는 시대는 이제 좀 지난 것 같아요. 이 지났다는 것은 가이드라인이 높아졌다는 거죠. 이것을 다 만족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두 번째는 선반영의 효과가 너무 강하다. 모든 것들이 선반영이 너무 강하게 시장에서 들어왔다. 우리나라 에코프로 형제들 2030년 것까지도 땡겨와서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싸다라고 외치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되돌림 현상 이게 생각보다는 둔타각하게 나타날 가능성 이게 가장 오늘 시장에서 고민거리로 보여집니다. 애플도 1.01% 하락하며 193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3.31% 455달러. 엔비디아 실적은 8월이라 그랬죠. 회계가 우리랑 좀 달라서 얘들은 2분기 실적을 8월인데 이럴 때 엔비디아가 딱 나와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가이던스를 높여주고 미래의 희망을 불어넣는다면 이 시장의 심리를 돌려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것들의 선반영의 효과를 이익 실현 차원으로 이제 밀어버리는 거죠. 네, 기업 실적 발표가 나쁘진 않는데 이것은 선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올랐던 주식을 밀어버리는 그러한 모습. 또 이런 것들을 다 팔고 이제 미국 애들이 이제 휴가를 가죠. 펀드매니저들이 여름 휴가 가기 전에 살 때도 있고 팔 때도 있는데 지금은 이익 실현을 해놓고 가자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글쎄 저는 미국에서 한 6개월밖에 안 살아봤는데 미국 애들 여름 휴가를 목숨처럼 중시하죠. 1년 내내 여름 휴가를 위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데 얘들이 여름 휴가 가기 전에 이익을 실현하고 가고 있는 모습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TSMC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생각보다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97.86 5.04%나 하락을 했는데 이게 한국 삼성전자에게는 기회가 아니라 똑같이 같이 얻어맞을 가능성. 삼성전자, TSMC 똑같이 비메모리 관련된 그러한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오늘 다 한 방 얻어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42. 그동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많이 못 올랐죠. 하락에서는 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도체 빠지면 다 같이 빠지고 메모리, 비메모리 함께 빠지고 뭐 이런 모습들이 이 군 이렇게 함께 모이는 집합 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 반도체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다 안 좋을 거로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메타 플랫폼스는 4.27 심각하게 많이 빠져 하지만 아직도 300달러는 지키고 있습니다. 노블록스가 8.5이나 하락을 했네요. 41달러. 노블록스에 대한 미래가 참 어두운 그러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도 29,700달러. 네, 43만 달러가 깨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장에 요즘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시장이 비이성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투자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즉 고밸류에이션이 뭐가 문제인가? 고밸류에이션이 뭐가 문제인가? 이제 경제방송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밸류에이션을 뭐 무시해라. 지금 네가 뭐 테슬라랑 이런 엔비디아가 고밸류에이션이라고 네가 지금 시장에서 팔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도 답은 없죠. 하지만 시장이 밸류에이션을 무시하면서 탐욕 그리드를 추구하면서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럴 때가 항상 무서운 함정 꼭대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왔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지금 그 미국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한국은 거의 15.2배, 미국이 20.6배까지 올라왔어요. 네, 뭐 어디는 19.5배라는 차관 20배까지 올라오는 모습. 과거 평균이 17.5배라는데 이걸 뛰어넘는 모습. 이러한 것들을 무시해라. 이렇게 이제 패널들이 이야기하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한다면 이 시장은 무서운 어떤 그 그리드 탐욕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미 시장은 그때는 항상 자본시장의 미스터 마켓이 시장을 꺾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아직 그 맥스 클라이막스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는 반응하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고 또 한번 보기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시장은 무조건 고다 간다 이렇게 외칠 때가 항상 꼭대기인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오지는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주의할 필요는 있다. 주의할 시간대가 된 것 같다. 이 점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미국의 국채금리 추이도 주목을 해야 된다. 즉 국채금리 하락폭이 생각보다는 꺾이지 않더라. 예? 부정적 글로벌 리스크 중에 하나가 중물가다. 3%대를 계속 유지했을 때, 네, 이럴 때는 좀 글로벌 시장에서 주식이 충격을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게 좀 공부를 좀 많이 한 애널리스트들의 생각이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는데 이렇게 하락해서 내려온다면 주식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금리가 얼마나 추가해서 하락해서 내려올 수 있느냐 다음 주에 FOMC가 미팅에서 무슨 발언을 해주느냐 여기서 오늘 불어질 그런 시장 심리를 돌려세우지 못한다면 시장은 당분간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이네요. 미중 갈등 여파로 미국의 총 수입 중 중국 비중이 급락을 하고 있다. 동비중 추가 하락 시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것이다. 결국은 싼 거 나름대로 이제 중국이 퀄리티가 올라가면서 그래도 싸게 만드는 그것을 미국이 많이 누렸는데 두 나라 사이에 교역이 없어진다면 그 부담은 중국에게도 부담이 되고 미국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을 무시하지 마라. 무시했을 때 항상 탐욕이다. 그 다음에 중금리가 오래된다면 미국 주식시장이 언젠가는 부러질 가능성이 높아버리는 리스크가 있다. 미국 교역이 하락을 한다는 것은 두 나라에 다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물가를 쉽게 잡기는 힘들 것이다. 서로 윈윈이 아니라 서로 손해보는 그러한 장사를 하고 이게 쌓이고 쌓인다면 결국 주식시장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리스크 관련 이야기들을 뭐 오늘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살벌한 하루가 될 것이다. 네, 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온 것은 사실이나 너무 주도주의 하락이 커 충격이 일단 오늘은 강력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모두 부러질 가능성 2차 전지와 반도체 두 쌍두마차의 조정이 동시에 나타나는 매우 두려운 하루가 전망이 되고 있다. 이게 단기 조정일지 아니면 장기 조정일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일단은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생기기 전까지
시장은 단기 조정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땡겨와서 선반영했다는 거죠. 선반영. 이 선반영에 대해서 가격이 올랐는데 이것에 대한 차익 실현과 이익 실현 기회를 잡고 있던 여우 같은 미국의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이 기업 실적 발표를 대고 사람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거라는 가정하에 거기다 대고 때리는 거죠. 네. 이러한 관계로 선반영에 이미 시장을 한번 끌어올리는 모멘텀으로 작용해서 이제 선반영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한 꿈, 경기가 무너지지 않을 거고 단단할 거, 연착륙할 거다라는 이러한 가능성도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됐고, 금리를 한 번밖에 올리지 않을 거다라는 것도 이미 시장의 선반영에 대해서 녹여 있고, 이 세 가지를 뛰어넘은 그 무엇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추가로 상승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또 시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이 화해 제스처를 지은다든지 뭐 반도체를 좀 풀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모르는 거죠.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또 전쟁이 갑자기 종식이 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러한 기대를 하기에는 좀 어렵고 모든 긍정적인 요인이 선반영이 돼서 가격을 올렸는데 그걸 이익 실현으로 차익 실현으로 만들고 있는 게 미국 주식시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코프로가 개최한 여름 해변 파티가 무료 파티인 줄 알았지만 결국 자본주의 시장을 신나게 놀았으니 그 대가로 미스템 마켓으로부터 고가의 청구서가 언젠가는 날라올 것이다 예상을 못했다면 이건 바보 같은 일이죠. 네, 아직 시장은 그러나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루 이틀 두들겨 맞을 것을 각오하고 지금은 좀 담담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물론 먹었던 것을 많이 토해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이익을 실현하고 조금씩이라도 현금을 마련하는 게 좋은지, 개인적으로는 오늘 아침에 장이 확 무너질 확률, 그때보다는 무너진 이후에 올라왔을 때 한 30% 먹었던 것들을 좀 정리하는 전략은 굉장히 좀 필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현금 30% 마련. 너무 빨리 청구서가 날라온 거죠. 네, 쉽지 않은 시장일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친구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가지고 있던 종목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엣지 있는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 금일 좋은 추천 종목이나 관심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좋은 뷰와 방향과 나침판의 역할을 해드릴 거로 약속합니다. 여러분, 오늘 미국장이 박살이 나서 내려왔는데 거기다가 또 금요일이죠. 시기적으로도 조정을 받을 시기인데 오늘 얼마나 탄탄하게 한국 시장이 버텨줄지 한번 걱정스럽지만 믿음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30%의 현금은 좀 필요한 것 같다.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좀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요일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